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제가 저성장과 이 저금리라는 이 뉴노멀 시대에, 이 새로운 시대에는 앞으로 이제 IT랑 그리고 헬스케어, 그린 에너지 이 세 가지 섹터가요, 굉장히 그 큰 메가 트렌드고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얘가 그냥 말뿐이면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 숫자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랑. 마침 그 미중 혁신 전쟁의 승자라는 삼성증권에서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리포트 안에 이 세 가지 섹터의 성장에 대한 어떤 숫자와 이제 근거, 데이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유 좀 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이거는 그 테크랑 헬스케어 기업의 이 시가총액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보잘것 없었지만 지금은 거의 30% 가까이나 이 비중이 커졌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당연히 이 비중이 커지겠죠. 보시면 2010년 이후로 가파르게 성장했는데요. 이게 그 스마트폰의 보급과 관련이 깊거든요. 그 지금 10년 사이에 지금 많이 변한 기업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이런 기업들 보면은 다 이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티븐 잡스가 정말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간 거예요. 그 10년 전에 스마트폰으로 인해 이 테크 수요가 폭증했다고 하면요. 이제 2020년에는 좀 불행하게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테크 수요가 폭발됐는데요. 보시면 이 하늘색이 테크 기업의 주가고요. 빨간색은 이제 테크가 아닌 기업의 주가인데 올해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엄청나게 이 차이가 벌어졌죠. 그 1990년부터 해서요.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플랫폼 기업이 태동되고요. 모바일과 함께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중 패권 전쟁과 함께 5G, 6G, 뭐 ABC는 A가 AI, 인공지능, B가 빅데이터, C가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앞으로도 엄청나게 고성 성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특이한 거는 대부분 이제 미국 기업들이 장악을 했는데 그 2020년에는 알리바바 같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약간 눈에 띈다는 게 좀 특이하죠. 물론 이제 중국의 텐센트, 뭐 알리바바, 뭐 징동, 메이투안 같은 이제 테크 기업들이 아직은 미국의 팡 대비해서 이 주가론 상대가 안 돼요. 거의 아직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만 놓고 보면은 중국은 온라인 비중이 미국을 압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바일 시장의 성장성과 생태계 확장 같은 걸 보면은 오히려 그 중국 시장이 미국보다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중국의 14억 인구는 그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로 대부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그 생기는 수준이 그 미국보다 오히려 뛰어나죠. 이거는 이제 그 EPS 성장률과 그 예상 PER 그 그래프인데 보시면 확실히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그 PER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 받는 거예요. 성장률이 높아지면. 이렇게 보시면 그나마 성장률 대비해서 PER이 좀 낮은 기업들은 얘네 알리바바와 구글과 페이스북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만들었던 이 표랑 좀 비슷하죠. 근데 얘랑 조금 다른 이유는 얘는 이제 매출 성장률을 본 거고 지금 현재 기준 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괴리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 빅테크 기업에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저평가된 주가가 좀 낮은 성장 대비 이런 기업을 좀 골라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 같아요. 물론 근데 이 미래의 가치를 계산하는 게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QQQ 얘는 미국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KWEB. 이게 그 미국과 중국의 그 IT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에 투자해서요. 그냥 테크 섹터에 이 시장 수익만 따라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 시장 수익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얘는 헬스케어 관련인데 그 65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나이가 들면 사람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당연히 제약시장이나 이 헬스케어 산업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30대 후반인 제 지인들도 이제 슬슬 아픈 사람이 늘어나거든요. 단순히 이제 전통적인 이런 제약시장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원격 의료, 스마트폰으로 관련된 이 스마트 의료라고도 하죠. 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미 관련 기업인 뭐 알리건강, 평안굿닥터, 그리고 미국은 텔라독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미국보다는 중국 쪽의 헬스케어를 조금 더 좋게 보는데요. 보시면은 그 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미국 대비해서 중국은 뭐 세 발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수준이요. 진짜 중국이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년간 뭐 보수적으로 7.2%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크진 않죠. 근데 이제 지금이 거의 제로 금리, 초저금리임을 감안하면은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연간 7.2%씩 10년씩 성장하면요. 보시다시피 딱 두 배가 되거든요. 그 두 배면 엄청나죠. 그 플러스 뭐 알파 초과 수익까지 계산하면은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유럽이나 미국, 중국 이렇게 가장 큰 경제 주체들,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그린 에너지에 엄청나게 올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뭐 우리 지구나 환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기술의 발달로 얘네가 경제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싸니까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이게 채택이 되고 있는 거죠. 2017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는 33%인데 그나마도 거의 수력 발전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10년 후에는 70%까지 올라오고 90%가 넘는 수준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 에너지를 이끄는 선봉장은 태양광과 풍력이죠. 그래서 이 태양광 풍력 관련 밸류체인도 엄청나게 성장하겠지만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관련 기술도 같이 성장할 것 같아요. 뭐 ESS 배터리나 뭐 수소 같은 게 되겠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 친환경 그린 에너지 섹터가 주가가 너무 올랐어요, 올해. 그래서 약간 좀 단기적인 투자는 좀 주의가 요구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요. 이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천천히 너무 조급하지 않고요. 조금씩 계속 사 모으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부침은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한창인데 미국이 중국을 막 공격하고 있죠, 많이. 뭐 하드웨어도 공격하고 뭐 플랫폼 소프트웨어도 공격하고 이게 이 미중 패권 전쟁은 장기화 될 것 같아요. 뭐 리포트에서는 100년 전쟁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저는 리포트에서 나오지만 단순히 경제 규모로만 보면요. 결국 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 같아요. 이게 시간 문제 같아요. 사실 이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미국이 좀 늦추고 싶어 하겠지만 중국은 원래 인류의 역사 대부분 동안 항상 가장 잘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설령 중국이 미국을 이렇게 누른다고 해도요. 저는 그 미국만의 그 IT 테크 기술, 그리고 지식, 지적 재산권, 뭐 컨텐츠, 헬스케어, 플랫폼, 우리 금융까지 이게 중국이 따라오기 힘든 진짜 막강한 그 얘네만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 규모에선 자리를 내줄 수 있어도 이 미국의 투자 매력은 전 줄지 않을 거라고 봐요. 중국으로서는 가장 급한 게 이 반도체 자급화거든요. 스스로 좀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도 보듯이 정부 목표랑 실제 생산 간의 이 괴리가 있죠.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자급화를 좀 이뤄나가진 않을까. 그래서 그 SMIC 제가 투자 중인데 얘도 좀 기회가 있을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IT와 헬스케어 그리고 그린 에너지 이쪽이 향후에 무섭게 성장할 거라는 건 뭐 누구나 알 수 있죠, 이제는. 근데 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어떤 기업에? 그쵸? 여기에 대해서 이 삼성증권에서는 이 IT를 7개 항목으로 나누고요. 거기에 이제 헬스케어, 그린 에너지를 포함해서 9개 항목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표 기업을 이제 비교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맘대로 삼성증권이 정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 매치죠, 라이벌 매치. 예, 하나하나 보면요. 5G 관련해서는 일단 미국의 퀄컴의 승리를 봤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의 승리, 그리고 테크 하드웨어에서는 애플의 승리를 했더라고요. 테크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도비를 픽했고요. 이커머스에서는 이제 아마존을 이기고 이제 알리바바를 픽했고 AI와 클라우드에서는 역시 아마존, 소셜 미디어와 게임에서는 텐센트,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우시바이오,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는 테슬라를 픽했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그 삼성증권이 정한 것일 뿐이지 뭐 세상에 진리는 없고요. 이제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특히 저는 이 9가지 섹터 중에서
미래를 가장 미래에 중요한 거는 이 AI와 클라우드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마존을 픽했지만 사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페이스북 같이 여기에 지금 올인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 입장에선 좀 서운할 수 있죠. 쉽게 결정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개별 기업에 어떻게 투자하냐, 뭘 선택하냐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전 더 중요한 거는 이 IT 테크나 아니면 헬스케어나 뭐 그린 에너지나 이 섹터 자체 같아요. 뭐냐면은 포트폴리오의 큰 이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별 기업보다는. 보시면 이게 그 빨간색이 국영제예요, 국영제. 파란색이 이제 그 IT 헬스케어 같은 신경제인데 미국은 이미 2020년 8월 기준으로 국영제가 없어요. 시가총액 상위에. 그만큼 국영제는 많이 시가총액이 하락했고요. 신경제가 지금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중국은 아직 국영제가 조금 남아있죠. 그만큼 뭐 기회가 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이 IT 테크, 헬스케어, 그린에너지라는 이 신경제와 그렇지 않은 이 국영제 간의 그 격차는요, 더 벌어진다고 봐야 돼요. 자본주의의 본질이 저는 양극화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화는 우리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리포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전 이거 같은데요. 이 파란색, 신경제, 혁신 생태계가 이끄는 주식과 그리고 이 빨간색, 전통 산업이죠. 올드 이코노미가 이끄는 이 주가는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명 이게 K자 성장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K자 이 양극화 속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잘 선택해야 돼요. 삼성증권이 픽한 이 기업들은 저도 거의 대부분 투자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 기업들이긴 하지만 이게 개별 기업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 포트폴리오의 방향성, 즉 이 세상의 이 변화와 일치하고 있느냐예요, 이게. 지금 주가가 단순히 저평가돼 있다는 이유로, 그쵸? 이 세상의 변화와 흐름과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중에서 막 이쪽에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쵸? 이런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의 개별 리포트가 간단히 있었는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만 공유하자면요. 얘는 AP, 그 칩 설계 점유율인데요. 퀄컴이 1위예요. 그래서 아, 퀄컴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미디어텍은 이 대만 기업인데 대만의 TSMC도 대만 기업이잖아요. 대만에 괜찮은 기업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삼성이 애플보다 더 커요, 점유율이. 근데 삼성은 좀 이게 AP 칩 설계를 잘하면 잘할수록 애플이나 퀄컴 같은 미디어텍 이런 애들이 파운드리 수주를 안 줄 거 아니에요. 경쟁자니까. 이게 좀 딜레마죠, 딜레마. 하나를 하면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딜레마죠. 그 얘는 애플 자료인데 애플은 이제 서비스 이익이 67%를 돌파했거든요. 반면에 하드웨어 이익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결국 그 애플은 하드웨어를 싸게 깔아놓고 지금 이번에 아이폰 12 미니 이걸 좀 싸게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돈 벌자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이게 맞긴 한데 애플이 좀 그 애플만의 그 브랜드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곧 이 회색 서비스 이익이 하드웨어 이익을 추월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테슬라도 사실은 이 애플의 전략을 좀 그대로 따라가려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아마존 자료인데요. 아마존은 신기한 게 매출이 이렇게 좀 성장이 좀 둔화되다가 다시 작년부터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데요.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죠. 진짜 대단한 회사긴 한데 이게 그 AWS, 그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일 같긴 한데 왜냐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알리바바 등 경쟁자들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약간 리스크긴 한 것 같아요. 얘는 중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 불리는 이제 양명바이오, 우시바이오라고도 해요. 그게 제가 투자하고 있는 KUR이라는 그 중국 헬스케어 ETF 비중 1위 기업인데 얘가 점유율이 삼성보다 높더라고요. 그 중국 내 점유율은 80%로 압도적인 1위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중국에서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미국 비중이 35%예요. 유럽이랑 기타 하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 글로벌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국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계속 그 헬스케어 성장과 함께 같이 이제 밀려 나간다면은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자료인데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좀 1위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지금 BYD랑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후발주자들이 또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중에 그 니오랑 샤오펑이 유명한데요. 이 니오는 텐센트가 투자한 회사고, 그리고 샤오펑은 알리바바가 투자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내 텐센트, 알리바바 둘 다 사실 IT 테크 기술력과 그리고 빅데이터가 장난 아니거든요. 사용자가 뭐 다 10억 명 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걸 바탕으로, 사용자를 바탕으로 이 전기차랑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쪽에서도 이걸 활용하려는 어떤 빅피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히려 그 테슬라가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긴 건 텐센트가 3년 전에 이 테슬라에 지분 5% 투자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5대 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이면 사실 테슬라가 망하니 뭐 이때인데, 야, 이때 투자하다니 정말 텐센트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름으로써 텐센트도 돈 엄청 벌었겠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렇게 투자를 잘 하거나 뭐 수익률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이렇게 세상의 좀 변화와 이런 기업들의 치열한 어떤 경쟁 이런 거를 좀 지켜보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전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가 있어야 또 곡 투자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진 자료와 리포트를 공짜로 주신 삼성증권의 애널리스트 분들께 정말 감사를 돌립니다. 제가 너무 공짜로 이렇게 받은 게 좀 미안해서 조금 홍보하자면 삼성증권에서 이제 해외 주식 수수료 0.09%랑 환율 우대 95% 지금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길 바래요. 근데 이제 1년간만 혜택이라 그 후에는 좀 어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간단히 요약하면은 미중 패권 전쟁은 장기화 되겠지만 그 결과 상관없이 그 IT 테크와 헬스케어 그리고 그린 에너지 이런 혁신 경제, 혁신 경제와 올드 경제죠. 구경제 기업의 이 수익률, 주가 차이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별 기업을 고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방향성 같아요. 즉, 세상의 변화와 이 큰 흐름, 메가 트렌드와 일치하고 있느냐죠. 이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